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돈이 되는 라디오. 추석을 앞둔 오늘은 어떤 돈이 되는 정보를 가져오셨을까요? 여도은 앵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어떤 거요? 어머, 저 소비. 아, 맞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저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소비하고 싶을 때마다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았는데 어떻게 결론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성공을 있어요?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선방했다. 선방했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근데 지금 제 립스틱 입술 보이시죠? 네. 요거 7,000원짜리 립스틱 하나 구매했어요. 딱 하나? 네. 일주일 동안? 네. 그거 근데 왜 사셨어요? 집에 립스틱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 주차비를 내자니. 네. 너무 아까워서. 그게 또 돈 버리는 것 중에 하나 주차비죠. 그러니까 주차비를 내느니 네. 필요한 걸. 물건을 사겠다. 남는 거. 네. 그래서 립스틱 샀고, 뭐, 장난감. 우리 애기 인형을 너무 사려고 네. 제가 딱 골랐다가 여도은 앵커의 표정이 생각나서 그래. 얘가 인형이 이거 하나인가 하고 네. 내려놨어요. 있다. 그러면서 안 샀다. 네. 근데 본인 건 사고 아이 건 안 샀다. 네. 아무튼 선방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선방했으니까 계속 그러면은 제가 추적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일주일만 할 게 아니라 쭉 해야 되잖아요. 습관이 되려면 생활이 되고.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조금? 근데 되긴 되더라고요. 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인간이 마음 먹어서 이루지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주에 여도은 앵커와 함께 이제 소비 요정 자리에서 내려오자라는 결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자잘한 소비 안 했고 7,000원짜리 립스틱 하나. 네. 그 립스틱이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해요. 오늘 네. 무슨 돈이 되는 정보 주실 거예요? 오늘 주제는요. 명절에 아이들이 용돈을 받잖아요. 받죠. 뭐 안 받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소하게 생기는 용돈을 장기적으로 모아서 줄 때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네. 어떻게 굴리면 될지 네. 부모 입장에서 그쵸. 또 이 시점에서 미안해집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근데 도은 씨는 네. 도은 앵커는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용돈 받으면 네. 엄마가 안 가져왔어요? 엄마가 가져가셨죠. 엄마가 가져가셨고 분명히 보관을 해줘서 나중에 줄게 했지만 부모님 어머니의 지갑 속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설에 세뱃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른을 만나서 용돈을 받으면 이제 그때는 제가 가지게 됐죠. 제 그 학용품을 전까지는 네. 모든 엄마가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도 용돈이라는 걸 아직 만져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용돈들을 엄마가 꿀꺽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그럼 용돈을 아이들이 받으면은 혜린 PD님은 그냥 또 쓰세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돈에 날개가 달렸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런 작은 돈들은 더 금방 없어져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한심하다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을 그렇게 좀 정말 몇만 원 안 되는 돈이더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쯤에 목돈을 마련해서 주면 어떨까? 그거는 이제 위인전에 나오는 어머님들 얘기고요. 보통 저 같은 평범한 엄마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알려주세요. 네. 아니 아이 이름으로 통장 같은 거 혹시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제 이름으로 만든 통장도 찾아와야 할 판국에.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제가 만약에 아이가 생겨서 이제 0세부터 이제 용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0년, 20년 모아서 나중에 아이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면 어떨까라는 거 이제 전제로 해서 제가 이 아이디어가 출발이 돼요. 보통 좋아요. 차곡차곡 돈 모으는 방법, 예금, 적금 통장 만들어서 돈을 넣어준다. 그럼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또 정기적으로 넣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명절, 추석, 설에서 한 2번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도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때 그걸로 모아서
금반지를 사둘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가격이 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10년, 네. 20년 뒤에 지금보다 과연 얼마나 높을지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없어서 방법은 하나 이제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비정기적으로 돈을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ETF라는 걸 오늘 이야기하려고 해요. ETF.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용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외부에서 받는 네. 그 용돈을 투자하기 가장 좋은 건 ETF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그래요? 네. 자, 아이가 없는, 그러니까 위인전에 나오는 엄마가 아닌 일반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네. 지금 그걸 아이가 없는 우리 도훈 씨가 추천해 주시기로 했어요. 네네. 어떤 겁니까? 워런 버핏 헬미 피디님 아시죠? 알죠. 예, 워런 버핏 정도는 경알못도 이제 알아야 하는데 이분은 한 일화를 소개 잠깐 해드리자면 네.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투자 관련한 내기를 이분이 한 뉴욕의 헤지펀드 운용사와 했어요. 근데 이 헤지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20%대 수준을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이 워런 버핏이라는 분은 어떻게 투자를 했냐 하면 인덱스 펀드라는 걸 운용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네. 오늘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받아 적고 있어요. 네, 잠시 인덱스 후에 펀드. 네. 이분은 하나씩 얘기해 드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평균 7.1%의 수익, 그러니까 총 한 80% 넘는 수익률을 내서 와. 결론적으로 작년에 이 내기가 끝났는데 워런 버핏의 대승리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 펀드로의 투자가 장기 투자에 있어서 효율이 높다라는 게 이런 내기로 증명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걸 지금 아이들의 코 묻은 용돈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장기 투자로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덱스 투자, 그리고 앞서서 아이의 그 용돈을 비정기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목돈을 마련한다. 이런 이제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서 인덱스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얼마나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이 인덱스 투자라는 것의 장점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량 기업, 그러니까 우리 주식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 정말 아이들 용돈으로 하기 좋네요. 네. 이런 거는. 그리고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는 보통 다른 펀드보다 운용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저렴하다는 점 여기까지 일단 아시면 됩니다. 네. 자, 인덱스 투자요? 네, 인덱스 펀드, 뭐 인덱스 펀드, 투자. 인덱스 투자 이거의 장점은 우량 네.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분산 투자를 할 수 네.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증권 시장에 장기적인 이제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해서 주가의 흐름과 연동되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서 운용되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약간 이해합니다.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이런 거 아시죠? 네네. 그리고 뭐 미국에는 S&P 500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형주들이 상장되어 있는 그런 지수를 추종해서 관련한 기업들을 적절하게 담아서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인덱스 펀드가 좋다고 했지만 제가 펀드가 아니고 앞서서 영문 세 글자 하나, 알파벳 세 글자 언급드렸잖아요. ETF. 그렇죠. ETF 현민 PD님 들어보셨어요? 아까 방금 들어봤어요. 5분 전에 여드름 앵커가 저한테 갑자기 너무 얘기해 빵 줬어요. 터지는데 네. 이 알파벳 세 글자. 네. 사실 요새는 ETF 말고 막 DLS, DLF 이런 그 거 저희도 많이 들어보셨죠? 다뤘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뭐 알파벳 세 글자는 비슷하고 펀드 성격이 있는 거는 비슷한데 ETF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다르고요. 이게 상장 주식 펀드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주식처럼 상장돼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종목을 매수하는 것처럼 ETF 같은 경우에도 은행 가서 이걸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네. 상장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처럼 네. 경알못인 엄마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종목 사고 네. 판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만약에 ETF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관련된 증권사의 계좌를 터서 HTS나 뭐 모바일, MTS 같은 것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네. 이제 사고 팔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할 때 뭐 은행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간편한 거죠. 그러니까 ETF 같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
있고 또 세금에도 유리하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펀드와 다른 점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펀드 가입할 때는 뭐 은행 가거나 그리고 보통 이제 주기적으로 펀드에는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물론 추가 납입도 가능하지만 네.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소개를 해드리자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원하는 가격만큼의 수량만큼의 ETF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월 5만 원, 월 10만 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내곤 하는데 맞아요. 아이가 용돈을 뭐 3만 원 받을 때도 있고 1만 원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관련해서 ETF를 쪼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ETF도 이제 주가처럼 종목처럼 가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는 수량만큼은 살 수가 있고 또 인덱스 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서 운영 수수료가 낮다고 하는데 ETF는 더 경쟁력이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주식처럼 거래가 되지만 매도할 때 증권 거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유리하네요. 이게 지금 아이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이름으로 우리 증권 계좌 개설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위인전에 나오는 거듭 얘기하지만 위인전에 나온 엄마가 아니기 뭐 통장도 때문에. 만드는데 예. 네. 주식 계좌 지금 개설 못하겠습니까? 위인전에 나온 어머님 한 분 계시네요. 5896님. 저희 애들은 세뱃돈 등 명절돈 받으면 주신 분 이름 기입해서 통장 만들어줬습니다. 큰애는 13살이고 작은애 10살인데 거의 1,000만 원 들어. 1,000원 아니겠죠? 1,000만 원 들어있는 통장 용돈을 갖고 많이 있어요. 받는 집안이네요. 아니에요. 이거는 13년 모았으면 네. 이 정도 될 수 그죠. 있죠. 세뱃돈 정말 위인전에 나온 어머님. 그냥 저것만 해도 저렇게 많잖아요. 와, 이거를 만약에 지금 ETF로 10년 동안 했으면은 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만 그대로 추적한다고 하면은 수익도 많이 났겠죠.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지금부터 어떻게 좀 해볼게. 늦지 않았어요. 오늘 예, 배웠으니까 늦지 엄마가 꼭 않았어요. 해볼게.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ETF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ETF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네. 네이버에만 쳐봐도 네이버에 그냥 ETF라고 쳐도 관련한 증권 페이지에 다양한 ETF가 있어요. 앞서서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나 코스피 200 그리고 네. 미국 S&P 이런 특정 주가 지수를 추적해서도 운영하는 펀드라고 말씀드렸는데 ETF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뭐 쓰는 증권사 HTS나 MTS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털 창에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네. 인덱스 관련된 ETF는 국내 시장 지수라는 것에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이 있는데요.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이거 이야기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뭐 코덱스, 네. 타이거 이런 알파벳이 있는데 이거는 운용하는 증권사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덱스는 삼성증권, 뭐 타이거는 동양, 그리고 코세프 같은 거는 키움증권 이렇게 ETF를 만들고 있는 회사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또 영어 뒤에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네. 보면은 코스피 200 뭐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럼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뭐 코스피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코덱스 코스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코스피 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8824님이 원금 보장되나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 이야기는 또 제가 이제 뒤에 네, 지금 하셔야 돼요. 주의할 때 해야 하실 수 되는데 없어요.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네. 주식처럼 물론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 원금보다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장기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해서 수익이 나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이제 종목에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셔야죠. 쓰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해놓고 아이들 주라는 그렇죠. 거니까. 네. 장기적으로 장기 정말 투자. 뭐 10년, 20년 바라보는 투자를 하시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언젠가는. 발전하고 네. 주가지수는 지금보다 더 오를 거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네. 장기 투자용으로는 물론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는 주식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지만 장기 투자로서는 인덱스 투자로서 적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유족하고인님께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아들에게 다시 돌려줄게 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어머니에게 더 많이 빼먹고 있네요. 라고 우리 자식들의 모든 상황을 그렇죠. 대변해 주셨어요.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신 여도은 앵커 감사하고요. 네. 돈이 되는 라디오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